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은 하나의 신호에 동시에 반응하고 있다. 그 신호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일본에서 시작됐다. 수십 년 동안 초저금리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일본이 마침내 기준금리를 다시 끌어올렸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인상하며 사실상 3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비정상적인 통화정책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세계 금융질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의 신호다. 일본은 오랫동안 글로벌 자금 시장의 조용한 중심축이었다.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웠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은 엔화를 빌려 미국 주식, 신흥국 채권,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왔다.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다. 일본의 저금리는 글로벌 위험 자산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단발성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낮다. 일본은행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했고 정책 정상화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시장에 제시했다. 중립금리 범위를 고려하면 추가 인상 여지도 충분하다. 이 말은 곧 엔화가 더 이상 공짜 자금이 아니라는 뜻이다. 자금의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은 반드시 재편된다. 실제로 그 여파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급등했다. 이는 일본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글로벌 자금은 항상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의 상대적 매력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달러가 절대적인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다. 시장은 아직 패닉에 빠지지 않았지만 긴장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이런 전환 국면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은 항상 정해져 있다. 바로 금이다. 금은 위기가 터진 뒤에 오르는 자산이 아니다.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질 때 가장 먼저 움직인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 쌓여있던 불안과 과잉 레버리지를 자극했고 시장은 그 위험을 금 가격에 선반영하기 시작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금값 상승 뉴스가 아니다. 이것은 안정적이었던 세계 금융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다. 일본이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그 증거다. 그리고 이 변화의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금이라는 점은 앞으로의 흐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제 시장은 다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변화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금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일본의 금리 인상은 단순히 한 국가의 통화정책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 이 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탱해온 구조 하나를 직접적으로 건드렸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다. 수십 년 동안 투자자들은 금리가 거의 없는 엔화를 빌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해외 자산에 투자해왔다. 이 구조는 평온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금리가 오르는 순간 가장 먼저 균열이 드러난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본질은 차이다. 일본의 초저금리와 해외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사이에 간극이 존재할 때 이 거래는 성립한다. 그러나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그 간극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차입 비용이 상승하고 환율 변동 위험까지 겹친다. 이 순간부터 투자자들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매우 빠르게 행동으로 이어진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이 구조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엔화가 오르면 엔화로 빌린 자금을 외화 자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환차손 위험에 직면한다. 수익을 내고도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기 시작하면 이는 단순한 포지션 정리가 아니라 연쇄적인 자금 회수를 의미한다. 주식, 채권, 고위험 자산 전반에서 자금이 빠져나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는 자산이 바로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이다. 지금까지 글로벌 자금은 달러는 안전하다는 믿음 위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일본 금리가 오르면서 일본 자산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자금은 언제나 비교를 통해 움직인다. 일본 국채 수익률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면 일부 글로벌 자금은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일본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 시장은 이미 이 가능성을 감지하고 있다. 아직 대규모 붕괴는 아니지만 변동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천천히 쌓였지만 청산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시장의 심리에 의해 증폭된다. 이런 국면에서 투자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이 자금 이동의 끝은 어디인가?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온 돈은 반드시 갈 곳을 찾는다. 현금, 국채, 그리고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인 금이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근열은 단순한 금융기술의 붕괴가 아니다. 그것은 글로벌 자금이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신호다. 그리고 이 신호는 곧 다음 단계의 시장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금은 언제나 위기가 터진 뒤에 움직이지 않는다. 진짜 위기가 오기 전에 시장이 불안을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이다. 지금 금값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감지된 위험 신호가 가격으로 드러난 결과다. 일본발 금리 충격과 엔캐리 트레이드 균열은 금을 향한 자금 이동을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국제 금값은 이미 온스당 4,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수치는 투기적 열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시장은 단기 뉴스보다 구조적 변화를 더 민감하게 반영한다.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글로벌 금리 사이클의 전환, 그리고 누적된 금융 레버리지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금은 가장 직관적인 피난처로 선택되고 있다. 금이 강한 이유는 단순하다. 금은 누구의 부채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채는 국가의 약속이고 통화는 중앙은행의 신뢰 위에 서 있다. 하지만 금은 다르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신뢰의 근간이 흔들릴수록 금의 상대적 가치는 오히려 부각된다. 지금 시장은 어디가 안전한가를 묻고 있고 그 질문에 가장 오래된 답이 다시 선택되고 있다. 이 흐름은 국내 시장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한국에서도 순금 한동 가격이 80만 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상승했다. 단순한 환율 효과나 단기 수요로 보기에는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이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그리고 장기 자산 배분을 고민하는 자금까지 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불안은 이미 시장 전반에 퍼져 있고 금은 그 불안을 가장 정직하게 반영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더해지고 있다. 연준이 언제, 얼마나 금리를 내릴지는 불확실하지만 방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분명하다. 금리는 내려가고 유동성은 다시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금의 매력은 더욱 커진다. 실질금리가 낮아질수록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이다. 중앙은행들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금 매입을 늘려왔다. 이는 단기 수익을 노린 선택이 아니다. 통화 질서의 변화, 달러 의존도 축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한 장기 전략이다. 중앙은행이 선택한 자산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강력한 신호가 된다. 지금의 금값 상승은 공포의 결과이기보다는 경고에 가깝다. 시장은 아직 완전한 위기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금은 그 경고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아직 끝났다고 말하기 어렵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 한 돈 100만 원이라는 표현은 자극적인 제목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금값은 더 이상 일부 투자자의 관심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질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일본발 금리 충격,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그리고 통화정책 전환이라는 여러 축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100만 원 시대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다가오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수는 금리를 둘러싼 환경이다. 일본은행이 금리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면 미국 연준은 그 반대 방향에 서 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신호와 함께 시장은 점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리는 금융 시스템의 중력과 같다. 금리가 내려가면 위험 자산은 숨을 돌릴 수 있지만 동시에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는 약해진다. 이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자산이 바로 금이다. 실질금리의 관점에서 보면 금의 상승 여력은 더 분명해진다. 명목금리가 내려가고 물가 압력이 쉽게 꺼지지 않는 구조라면 실질금리는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실질금리가 낮아질수록 금을 보유하는 비용은 줄어든다. 지금 시장은 바로 이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지만 대신 통화가치 하락이라는 위험을 그대로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기능은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강력해진다. 여기에 중앙은행들의 선택이 더해진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예외 없이 금 보유량을 늘려왔다. 이는 단기 수익이나 가격 상승을 노린 투자가 아니다.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질서에 대한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이다. 지정학적 갈등, 금융제재, 환율 불안이 반복될수록 중앙은행은 누구의 약속도 아닌 자산을 선호하게 된다. 그 선택이 바로 금이다.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는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만 금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국내 시장의 구조도 금값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의 금 가격은 국제 금값, 환율, 그리고 수급 구조가 동시에 작용한다. 글로벌 불안이 커질수록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금의 원화 가격을 추가로 끌어올린다. 여기에 실물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경우 수급 불균형은 가격 상승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이미 한돈 80만 원을 넘어선 가격은 심리적 저항선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금값은 천천히 오를 때보다 특정 구간에서 급격히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시장의 인식이 바뀌는 순간 비싸다는 생각은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로 바뀐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격은 논리보다 심리에 의해 움직인다. 한돈 1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 심리적 전환을 상징하는 기준선이다. 일단 그 문턱에 다가서면 시장은 더 이상 과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물론 금값 상승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모든 자산에는 조정의 시간이 온다. 하지만 지금의 금상승은 단기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기반하고 있다. 일본의 정책 전환, 글로벌 자금 이동, 통화 정책의 방향성, 중앙은행의 선택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 흐름이 유지되는 한 금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금 시장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시스템이 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자산 가격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 금 한돈 100만 원은 공포를 자극하는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시장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단계를 상징하는 경고등이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할지 해석할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